암의 씨앗이 되는 혹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사례자분이 나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박세련이라고 합니다. 36살이요? 예, 그렇습니다. 젊으신데?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또 어디에 혹이 생긴 거예요? 자궁이요. 자궁에? 어머. 그리고 사례자분이 특히 또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대장 내시경이랑 기타 CT 종합 검사를 받으면서 그 혹이 발견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알게 돼서 이제 추적 검사를 받고 이제 그때 선생님 말씀은 자연 임신적으로 이제 임신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수술하고 싶지 않으면 두고 보자 이제 하셔서 좀 자연 임신 유도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죠. 자,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또 다른 혹입니다. 바로 자궁의 혹인데 박세련 씨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감사합니다. 자리에는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우리 한승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많은 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혹을 특히 여성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자궁은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기관이고 이제 그런 부위에 혹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궁에 혹이 생길 때는 골반통이나 극심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네. 자궁에 혹이 있을 경우에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세련 씨도 혹시 생리통이 좀 평소에 심했나요? 아, 예, 좀 많이 심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고는 했습니다. 생리통이 정말 극심한 분들은 그 한 달 중에 2, 3일, 3, 4일을 거의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게 되죠. 그래서 생리통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감별 진단을 꼭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자궁 금종이나 자궁 경부암 뭐 예방 주사 맞자 뭐 해가지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들도 좀 그렇죠. 사실 그 저희가 네.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와더라도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텐데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한번 이 모형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이 자궁 입구에 생기는 쪽을 자궁 경부암이나 여기에 용종이 생기면 자궁 경부 용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자궁 이 몸통에 생기는 걸 자궁 내막 쪽에 생기면 내막 용종. 그다음에 근육층에 생기면 자궁 근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쪽에 암이 생기면 자궁 내막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나 나팔관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나팔관암과 난소암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다 다르네요. 구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우리 아내도 저기 작은 근종이 있어서 검사하다가 있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걱정이 정말 많이 되고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작은 근종이라는 게 이게 그 무조건 암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자궁 근종은 보통 여성들의 60에서 70%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상 없이 지내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질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 작은 크기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은 다행히도 대부분이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이 자궁 근종도 추후에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자궁은 몸 안에 있고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혹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혹이 생겼을 때 뭔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대부분 자궁에 혹이 발생됐을 경우에 자궁 근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생리통이 이제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많아져서 빈혈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가 아닌 기간에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보일 경우에 어떤 산부인과 방문해서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혹이 큰 경우에는 아랫배에 딱딱한 혹으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만드실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대요. 자궁 근종은 제 경험에도 약 30cm, 30cm, 30cm
정말? 30세 잠깐만요. 우리가 검진을 아예 2만 원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복강이 3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부피가 넓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크게 되면은 네. 자궁 앞에는 방광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방광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같은 화장실 자주 소리나요? 가죠. 예. 그리고 또 뒤에는 장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혹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당연히 허리 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허리도 그런 아프고. 요 허리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생리기간 아닌데 출혈된다면 그러니까 출혈하고 생리하는 그 자궁 내막에 가까운 곳에 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출혈은 뭐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통과 하복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물감을 그냥 놓쳐버리면 사실은 그게 혹을 자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네. 만 20세 이상 여성분들은 가능하시다면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혹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보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방청객 네.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검진 받으면은 뭐 다 혹 한두 개씩은 다 있다고 그러시죠? 예. 자궁 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질문, 네네. 마이크 좀, 네, 마이크 거기도 저희가, 네. 폐경 이후에는 자궁에 있는 혹이 자동으로 이렇게 스스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 45세, 이제 40대 중반 폐경에 가까운 여성에서 혹 크기가 7cm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하복통과 질출혈이 있는데도 수술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곧 폐경이면 없어질 텐데 왜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런 왜 식으로 그런 잘못 생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나오질 않게 되죠. 근데 자궁 근종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거나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져 있는 그 딱딱한 자궁 근종이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거나 약간 위축이 되면서 이제 석회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더 딱딱해지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절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폐경 나이 가까운 거 여부 없이 어떤 적절한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게 합당합니다. 네. 들으셨죠? 없어지지 않는데요. 네. 오히려 검진 한번 더 받아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자궁 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궁 혹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를 궁금케 한 자궁 혹보다 더 무서운 이것의 정체는 난소에 생기는 이제 혹이 되겠죠. 근데 왜 그게 더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그 난소에 혹이 생길 경우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출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그 복강 내 골반 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이 한 5, 6cm, 7cm이 있더라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암일 경우에는 이제 복수가 생기게 되고 주변의 장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어머. 발견 당시에 이미 3기, 4기의 말기 상태로 어머. 진단이 돼서 아주 위험한 질환이 됐고 사망률도 제일 높은 질환입니다. 사망률도 제일 높은 질환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의 증가하는 추세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세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암은 다 내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골반 초음파를 1, 2년에 한 번씩은 검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챙겨야 되네요. 네. 네. 혹시 이거 난소암은 가족력이 있나요? 유전이 되나요? 그러니까 난소암은 굉장히 가족력과 난소암은 정말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까? 난소암은 굉장히 가족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 직계 가족이요. 엄마라든지 이모,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라든지 조카 이런 직계 가족에 2명 이상의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전적 질환이 가계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반드시 생각하고 정기 검진이라든지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하에 그 유전자 검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검진해봐야 돼. 그러면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으면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유전자 검사는 누가 대상이 되냐면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는 환자 기준이 35세 미만의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남성이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 이럴 때 이제 그 브라카 검사가 아주 비싸거든요.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하는 검사인데 그런 환자는 고위험 유방암 환자로 대상이 분류돼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남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될 만한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 유방암이 발생한 거 뭔가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유전자 검사의 대상입니다. 예.